제논의 역설은 운동을 완성하려면 무한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운동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련의 철학적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흐른다는 명제에 대한 반론입니다. 가장 유명한 역설로는 이분법 역설이 있습니다. 이분법 역설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절반의 거리를 이동하고 그 다음 남은 거리의 절반을 이동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역설은 아킬레스와 거북이 역설입니다.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빠르지만 거북이가 앞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킬레스가 거북이의 이전 위치에 도달할 때마다 거북이는 이미 앞서 나가 있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은 무한 기하급수의 개념을 통해 수학적으로 해결됩니다. 기하급수의 합은 유한한 값을 가지므로 무한한 단계도 유한한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오늘은 고쟁이 2학년 1학기 64번 창의영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논이라는, 우리는 제논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제노, 엘레아의 제논. 엘레아는 당시 지금의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엘리아라는 곳에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던 사람의 이름이 제노인데, 제노의 그리스 철학자가 얘기했던 유명한 역설입니다. 이 역설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와 같은 역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가 아나운서님이 읽어줬던 것처럼 제논의 역설은 일단 그 운동을 완성하려면 무한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운동 기능의 일련의 철학적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모든 것은 흐른다, 만물은 유전한다는 명제에 대한 반론을 내기 위한 제논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역설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기가 됐어요. 이분법적 역설. 이분법적 역설은 거리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아킬레스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킬레스와 거북이 이야기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따라잡을 수 없다. 자, 제일 먼저 이분법적 역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설은 사실은 그동안 명쾌한 해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200년 안에 들어와서 무한 기하급수의 개념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수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무한급수의 같은 것은 여러분들 고등 과정에서 미적분 2에서 배우게 되도록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유한소수 그리고 순환소수를 배우는 2학년 1학기의 이 순환소수의 개념도 무한등비급수의 합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분법적인 역설은 제일 어디에 써 있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물리학 피직스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약 기원전 380년경 사람이고, 아까 얘기했던 제논은 약 480년경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약 500년대, 5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논이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제논의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움직이는 것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중간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 영어로 하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이분법적 설명의 개념은 뭐냐면은 어떤 거리를 이동하려면 먼저 그 거리의 절반을 이동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남은 거리의 절반을 이동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네, 다음에서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1을 이동하려면 2분의 1을 이동해야 되고, 2분의 1을 이동하려면 4분의 1을 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8분의 1을 이동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된대요. 그러나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결국 이 작은 이 구간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계의 수는 무한한 목적지에 마치 1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논이 구별하지 못한 것은, 자, 단계는 무한히 반복되면서 작아질 수 있지만 그것의 합은 점점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점점 이렇게 무한하지만 점점 줄어드는 거리의 합은 결국 무한한 값이 아니라 유한한 값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관가했어요. 그것을 인간이 그동안 많이 설명을 못하다가 무한급수의 합이 일정 값이 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설명이 됐죠. 그래서 유한한 시간 안에서 목적지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결론입니다. 자,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역설도 얘는 시간의 측면에서 봤어요. 자, 경주에서 가장 빠른 주자는,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리학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경주에서 가장 빠른 주자는 절대 가장 느린 주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 추격자는 먼저 픽 추격자의 출발한 지점에서 도달해야 하므로 여기에 제일 먼저 도달해야겠죠. 그런데
느린 주자는 항상 그 앞에 나간다.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따라잡히게 여기까지 왔으면 얘는 이미 여기 앞으로 와 있을 테고, 또 여기까지 따라잡으면 얘는 또 이미 앞에 와 있을 테고, 여기까지 따라잡으면 얘는 또 이미 앞에 와 있을 테고. 그러므로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것도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무한급수의 개념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경주를 끝내는 데 걸리는 이 총 시간은 결국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시간들의 무한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합은 유한의 시간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수렴은 컨버전스로 한 점으로 모인다는 뜻이에요. 결국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 결국 거북이와 만나는 점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현대 무한급수의 수렴으로 밝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음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고쟁이 문제로 그러면 실제 출제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문제는 다음은 거북이보다 빠른 토끼, 여기서는 거북이 대신 토끼를 넣었는데 아킬레스라는 사람이었겠죠. 자, 여기서는 100m 뒤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1m, 그 다음에는 또 10분의 1m 이렇게 되었다면, 자,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100m에서 100m를 달렸고, 그 다음에는 1m, 자, 그 다음에는 10분의 1, 그 다음에는 0 동안에는 0. 얼마예요? 0, 100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10,000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점점 이렇게 갈수록 자 100분의 1을 곱해진 꼴이 되겠죠. 100분의 1이 곱해진 것이다. 자, 이럴 때 걸리는 전체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00m를 갈 때 10초가 걸린대요. 10초. 그러면 처음에 10초가 걸렸겠죠. 자, 그 다음에는 몇 초가 걸렸을까요? 지금 속력을 계산해 보면, 자, 얘는 100m를 가는데 10초가 됐으니까 10m/s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1m를 가는 데는 10분의 1이 되겠죠. 또 10분의 1초가 걸리고, 그 다음에 100분의 1m를 갈 때는 1000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10,000m를 갈 때는 얼마예요? 10,000m를 갈 때는 자, 2개를 더 써야 되니까 공이 5개니까 100,000,000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계속된다 그런다면 얘를 순환소수로 한번 나타내면 얘는 10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제가 한번 써본다면 더하기해서 계속된다 그러면 자 10점,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여기 1,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없고, 그 다음에 다시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옆에 거는 없고 1, 0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얘는 10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얘를 분수 형태로 고쳐보면 지금 2개니까 99분의 10, 10에서 10을 빼니까 99분의 얼마예요? 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분의 1000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자, B는 얼마가 돼요? 99가 될 테고 A는 얼마가 됩니까? 100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준식을 계산을 해보면 1000에서 990을 빼니까 정답은 10. 그래서 A의 정답은 10입니다. 자, 이 문제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어? 순환소수로 변환시켜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고 분수는 확정된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수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10이다. 네.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얘를 무한급수로 해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한수열 그리고 무한급수 이걸로 해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무한급수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보냐면은 자, 수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열이라는 것은 수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1, 0.9, 0, 0.9, 0.09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겁니다. 급수는 이 나열한 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수열은 영어로 sequence라고 해요. 그리고 급수는 영어로 series라고 합니다. 시리즈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무한 수열이 무한으로 나가는 수열의 합이
흡수가 되는데 이것이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동을 하는데 지금 얼마씩 곱해서 10분의 1씩 곱했죠. 그래서 이게 1항이라고 하고 2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그런데 이렇게 움직일 때 똑같은 값이 곱해져서 수열이 나열된다고 봅시다. 여기서 뭐가 곱해진 거야? 10분의 1을 곱해서 수가 나열되고 있어요. 그러면 곱해지는 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면 이 나열되는 수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1보다 작은 수를 곱했으니까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수열이 나열되는 수가 점점 작아질 때 이것을 모두 더한 값은 일정한 값이 된다는 게 무한 등비급수. 여기서는 같은 등비급수라고 표현한 것은 무한 등비 수열인데 등비라는 것은 뭐야? 지금 얘기한 대로 1항 n 1항과 2항 사이, 또 2항과 2항 사이에 일정한 비율, 그러니까 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비가 성립한다는 건 어떻게 비가 성립해야 되냐면 같은 수를 곱했을 때 같은 비가 성립이 되겠죠. 이를테면 a와 2분의 1과 2분의 1 a와 4분의 1 a가 이렇게 나열된다고 본다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했을 때 여기에 2분의 1을 곱했을 때 하면 자 이거 앞에 거분의 뒤에 거를 하면 2분의 1이 되고 앞에 거분의 뒤에 거 하면 똑같이 2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야? 똑같은 비율이 성립한다고 해서 같은 수가 곱해진 것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을 등비수열의 합, 등비급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무한되는 것을 등비무한수열이라고 그러고 등비무한급수를 그것의 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0과 1 사이에 수를 각 항마다 곱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항에는 그 항의 등비를 곱하는 경우에는 보다 점점 수열이 나열되는 수가 작아지더라. 그런 경우에는 무한대의 수호율을 더해도 일정한 값이 만들어지더라. 그게 등비 무한급수의 결론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으로 뭐를 해결했어요? 지금 제논의 역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1은 뭐로 표현할 수 있어? 0.9에 계속되는 순환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0을 제외한 모든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냥 순환소수를 나타내는 분수로 고쳤을 때는 9분의 9 해서 1이 바로 나오지만 얘를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등비 급수의 합으로 표현해도 1이 되는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이 0.99, 두 번째 항이 0.09, 그리고 얘를 쭉 더해준다면 결국 얘는 뭐야? 0.99999 이런 형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가 뭐야? 순환소수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더해준 거하고 이렇게 더해주는 거하고 모두 더해주는 게 과연 이해가 되는지를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공식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항을 A라고 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0.9가 첫 번째 항이겠죠. 그리고 이 앞에 항에서 이 항이 생길 때는 어떤 어를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라고 그래서 레이쇼의 어이라고 그래요. 또는 레이트의 어. 그래서 요 어를 곱해줬을 때 얘는 10분의 1씩 10분의 1씩 계속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공비어를 10분의 1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되면 이 어는 1보다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 수열이 점점 작아진다고 보면 돼요. 이럴 때 합 S는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공식은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요 공식에 넣게 되면은 자, 1 빼기 10분의 1은 10분의 9가 돼서 10분의 9분의 10분의 9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설명했던 얘와 같아요. 자, 이런 공식이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유한소수, 순환소수를 우리가 분수로 고치는 걸 할 때도 똑같이 배웠던 거죠. 만약에 S라고 표현이 됐고 자, 얘 같은 경우는 0.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0분의 우리가 만약에 0.99가 계속되는 걸 이렇게 놓고 0.9S를 여기서 0.9 여기다가 10을 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9점 되고 얘는 999 이렇게 돼서 요걸 빼가지고 9S는 이런 식으로 구했었잖아. 이게 결국에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깨달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 내용은 좀 생략하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쳐가지고 2를 만들 때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나오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으로 2를 만들 수도 있지만 무한등비급수의 공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지금 64번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표항이 아까 10으로 계산되어 있죠. 조항이 아까 10이었고, 자, 그 다음이 나온 게 얼마예요? 자, 10분의 1이니까 얘하고 얘는 얼마야? 100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얼이 100분의 1이고 A가 1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 1 빼기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공식은 요거예요. 그리고 이를 실제로 계산하면 100분의 99가 될 테고, 위에는 10이 그대로 돼 있겠죠. 그래서 번분수를 계산하거나 또는 10을 얘가 뭐예요? 역수를 곱해준 꼴로 계산을 해보면 99분의 1000이 되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99분의 1000인 요 값과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배운 교육 과정상의 풀이로도 할 수 있고, 무한 등비급수의 공식을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문제만 풀면 되지만, 사실 왜 갑자기 아킬레스와 거북이 문제가 우리가 순환소수를 배울 때 나오느냐, 그 얘기를 처음부터 좀 하고 싶어서 문제의 세서를 좀 길게 찍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아마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풀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